안녕하세요. 좀 늦었지만 3월 모의고사 그저께 봤나요? 네. 3월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었던 풀이를 또 설명하는 영상이 될 테니까 아마 오픈 채팅방이나 또는 카페에서 제 풀이를 먼저 보신 분들은 이 중간 과정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략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녀석이 3의 2분의 3제곱이죠. 그쵸? 얘가 3의 2분의 3제곱이니까 그 녀석의 3분의 1제곱은 3의 2분의 1제곱이 될 테고 3의 2분의 1제곱에 3의 2분의 3제곱을 곱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2제곱이 되겠다. 맞죠? 자, 이거 도함수를 바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미분하면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될 거고요. 그쵸? 두 번째 미분하면 4x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니까 미분하면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3번입니다. 예, 이것도 좀 저랑 좀 많이 알고 지내시던 분들은 좀 비교적 쉽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풀이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간격에 집중하는 게 좋다. 예, 간격과 중앙이 되게 큰 힘이 되는 녀석이다. 그냥 물론 뭐 AN은 뭐 A1 더하기 N-1D 뭐 이런 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쓰셔서 푸셔도 좋아요. 뭐 차이가 엄청 나는 건 아니에요. 예, 조금 보자면 어쨌든 항 사이의 간격을 찾아서 접근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녀석인데 여기 A7의 두 배가 있죠. 좌변에 A7의 두 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변을 여기 A7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하나를 쏙 넘겨줘서 빼줬다라고 생각하면 우변이 19항과 7항 사이의 간격이 8칸, 즉 공차를 8번 더한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A7이 19 빼기 7인데 왜 또 8이라 그래? 19 빼기 7, 12D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니까요. 그쵸? 예,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A1은 당연히 7항이 공차의 12배와 같으면 얘는 A1보다 공차를 6번 더 더해준 값이니까 A1이 6D와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째려보면서 4항이 6이야 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중앙인 4항은 9D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6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6D는 9D의 3분의 2배잖아요. 그쵸? 네, 4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또 1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해서 0과 1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미리 문제에서 4분면이 나 지금 2, 4분면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사인만 양수인 4분면이니까 코사인과 탄젠트가 모두 음수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되게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사인이 2분의 1일 때 코사인과 탄젠트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즉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을 묶어준다라고 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6분의 5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루트 3,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뭐 계산 직접 해서 평균 변화율이 7이 되게 만드는 A값 찾고 미분해서 얘가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의미가 분자 분모의 2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될 테니까 F'A의 두 배를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A에서 A 플러스 1까지 평균 변화율이 7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A값 찾아서 구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었냐면, 우리 2차 함수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2차 함수 아무렇게나 그려놨을 때, 여기 두 점을 지나는 할선을 그려요. 그쵸? 그러면 이 할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접점의 x좌표가 이 할선이 이참수랑 만나는 두 교점의 x값의 평균에서 생긴다라는 걸 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fx, y는 fx, 접선을 y는 gx라고 하면 이 녀석은 gx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함수 fx-gx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 둘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2차 함수가 되겠죠. f 빼기 g 2차식 빼기 1차식 얘는 2차 함수인데 2차식인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라면 알파와 베타에서 0이 되는 모양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얘네 둘, 즉 어떤 상황이냐면 fx는 gx 플러스 k라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상황에 그 중근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fx 빼기 gx는 k라는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만들어주는 x값의 위치가 어디가 되겠느냐를 묻는 것과 같아지고요. 결과적으로 fx 빼기 gx라는 함수, y는 fx 빼기 gx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언제 중근을 갖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죠. y는 k. 그쵸? 그러니까 대칭축 꼭지점이 되는 이 대칭축이 되게 만들어주는 즉 대칭성에 의해서 알파와 베타의 평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그 근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푼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아시는 분들 많을 거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얘가 지금 A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7이다. 그쵸? 뭐 이렇게 있었을 때 A에서 A 플러스 1까지 그었을 때 평균 변화율이 7이다. 그러면 얘랑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즉,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녀석이 A 플러스 2분의 1에서 생길 것이다 라는 걸 알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차항의 개수가 2인 2차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도함수 f'x라는 녀석은 1차항의 개수가 4인 1차식이 되겠죠. 그쵸? 요 1차항 개수가 4라는 거는 도함수라는 녀석이 x값이 1 커질 때 4 커지는 선형성을 가지는 녀석이니까 x가 2분의 1 커지면 2 커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7이라는 것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였고 x가 2분의 1 커지면서 도함수의 기울기가 2 커져서 얘가 7이 됐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A가 5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3번이라고 바로 체크를 했던 겁니다. 자, 7번이에요. 이것도 뭐 당연히 접선, 이거 3,3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찾아서 이거 미분해가지고 2x-4 x에다 3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y는 2의 x-3 플러스 3, 2x-3 이렇게 잡아놓고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래. 그러면 이거 f, 이거 g라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0부터 3까지 f-g d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신 분들 꽤 많이 계시겠죠. 근데 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얘가 f고 얘가 g라고 했을 때 우리는 f 빼기 g라는 녀석을 적분할 거다라는 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f 빼기 g도 2차 함수인데 걔가 x는 3에서 중근을 갖잖아. 그러니까 바로 f 빼기 g라는 녀석이 어차피 2차 함계수가 1인 2차식이 될 테니까 f 빼기 g라는 녀석이 그냥 x-3의 제곱이겠거니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랬을 때 0부터 3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 주세요 라는 문제와 같으니 결과적으로 저는 어차피 3부터 6까지 얘를 적분해도 똑같은 거고, 바꿔 말하면 그냥 요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을 0부터 3까지 적분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평행이동이니까 어차피 넓이는 좌우로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구간까지 같이 평행이동되면 넓이가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0부터 3까지 x제곱 정적분해주면 되겠네. 3분의 x 세제곱에다가 x에 3을 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27, 9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푼 거예요. 자, 8번입니다. 8번 같은 경우도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a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성질에서 a는 이제 이 얘를 갖다가 코사인 그래프를 갖다가 막 좌우로 이렇게 넓게 만드냐, 뭐 이렇게 좁게 만드냐 이런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지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2라는 녀석, 얘는 코사인이 원래 1부터 마일까지 이렇게 1부터 마일까지 움직이는 녀석인데 이 함수값을 2배 늘려줘서 이게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진동하게 진폭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프를 위아래로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얘는 지금 2배가 됐으니까 최대값이 2랑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죠. 그 녀석을 갖다가 y는 1을 이렇게 그어줬다라는 거는 2배 하기 전 기준으로 따지면 이 코사인 AX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코사인 AX라는 값이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근을 찾자라는 거죠. 그러면 단위원 이렇게 그려놨을 때 우리 삼각함수 단위원으로 판단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사인 AX인데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는 한 바퀴만 돌리겠다라는 거죠. AX라는 녀석. 그러니까 AX의 동경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게 AX, 여기 가게 AX가 되게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녀석은 AX가 60도가 될 때랑 마이너스 60도, 즉 300도가 될 때, 여기 요 사이에 있을 때잖아요. 그쵸? 즉, 여기랑 여기, 그 사이에 요 가게, 여기를 나타내는 가게 크기가 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20도고 여기가 240도니까 전체 한 주기에 3분의 2배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죠. 선분 AB의 길이가 3분의 8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전체 한 주기에 3분의 2배가 됐다는 거니까 이 녀석의 2분의 3배가 한 주기가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2분의 3배 해주면 4가 될 테니까 요 값이 4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테고 A는 4분의 2파이,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9번입니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속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녀석은 위치 함수는 이 녀석을 적분해서 나오는 거죠. 그쵸? 적분 상수는 모르죠.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그랬지, t가 0일 때 위치가 원점이다라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그쵸? 적분 상수는 모르지만 이 녀석의 부정적분 중에 한 놈이 위치 함수가 될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t와 3t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이 녀석의 부정적 분꼴, 즉 위치 함수는 t의 3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될 테고 요렇게 그 값을 갖는 데가 마이너스 3분의 a와 0이 될지 또는 0과 마이너스 3분의 a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그쵸? 근데 우리가 시각이 t가 0 이상인데 요 상황이라면 0 이후로 1대1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절대 될 수가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위치함수의 그래프죠. 여기가 원점이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냥 여기는 y는 k 이런 식으로 적분상수를 모르니까 0에서의 위치가 문제에서 안 주어졌으니까 t가 0일 때의 위치가. 하지만 그때 0에서의 위치와 6에서의 위치가 같다. 지금 이게 위치를 나타낸 함수니까 0일 때랑 6일 때랑 같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이 그래프에서 얘는 위치를 놓고 보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극값차의 2배. 아이고 왜 지워졌어. 예, 극값차의 2배를 구해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비율관계, 예, 뭐 간격곱으로 보셔도 좋고 비율관계로 보셔도 좋고 얘는 어차피 3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이니까 간격곱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여기 비율관계로 여기가 4라는 거 알 수 있을 테고, 예, 4 곱하기 2 해서 여기까지 요 간격이 32, 예, 내려왔다 올라갔으니까 64 이렇게 보셔도 좋고, 뭐 우리 여러 번 했던 간격 요 극값 차를 4 곱하기 3차항 계수 곱하기 요 간격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32 이렇게 찾아놓고 그거의 2배 이렇게 찾아도 좋겠죠. 아니면 뭐 이제 뭐 적분하셔가지고 이거 A 값 찾아서 집어넣고 숫자로 푸셔도 좋아요. 0부터 4까지 적분하고 그거의 2배 또는 0부터 4까지 적분하고 또 4부터 6까지 적분해서 절대값 씌워가지고 적분해 주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합성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 g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g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자면 g라는 녀석은 일단 그래프 모양이 좀 식이 뭐 이렇게 되게 잘 알려진 모양은 아닌 것 같죠. 그냥 수식으로 g'x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6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1과 2를 근으로 갖는 녀석이 될 테니 요 g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 여기가 2분의 3이 될 테고 2분의 1에서 이렇게 만나는 비율관계 판단하실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또 좀 여기를 이렇게 쓱 째려보면 얘의 최소값이 2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디가 2인가? 뭐 함수값 제일 구하기 쉬운 거 1 집어넣으면 보면 쓱쓱쓱쓱 얘가 1,3 나오고요. 뭐 여기서 간격곱이나 뭐 비율관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가 2,2라는 거 찾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 2 집어넣어서 판단하셔도 좋고 얘가 y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f라는 녀석은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역이 따로 이게 없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거잖아요. 그럼 합성함수를 분석을 할 때 겉함수의 최소값이 2가 돼야 된다는 건데 속함수가 이 겉함수의 정의역을 담당할 거잖아요. 속함수의 치역이. 그쵸? 그러면 얘는 만약에 정의역이 여기부터 이렇게 얘는 이제 최소값만 갖는 애니까 그쵸? 최소값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만 갖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의 치역은 이 녀석의 최소값을 t라고 하면 t 이상의 모든 실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t가 이런 데 있었다라고 하면 t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직접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 가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면 k-1이 최소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f의 최소값이 결과적으로 g의 정의역의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이 k-1이 이런 공간에 놓인다라 그러면 거기 그때의 값이 최소가 되겠죠. 이 최소가 여기 2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k-1은 요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쵸? 만약에 k-1이 이런 데 있었으면 요 부분에서의 최소값이니까 2보다 더 작은 최소값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녀석은 k-1이라는 녀석의 위치가 요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겠다. 맞죠? 그러면
k-1이라는 녀석이 2분의 1 이상 2 이하여야 되겠다라는 걸 판단하는 건데 우리는 실수 k의 최소값만 물어봤으니까 k가 2분의 3부터 3까지 2분의 3이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거 판단하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최대값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최소값만 물어봐서 조금은 아쉽네요. 네. 자,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문제 쭉 이제 풀어봤던 문제니까 저는 문제를 읽어봐서 예, 이제 뭐 괜찮은데 또 문제 뭐가 괜찮다는 거야? 자, 지금 시간이 새벽 2시라서 좀 어리버리하네요. 자, 풀어왔던 문제라서 제가 이제 이 문제 읽고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만 더 먼저 딱 이 문제 보자마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모양이 되게 이쁘지가 않죠. 막 이런 식으로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이거 좀 봐도 이삼각형 따로 이삼각형 따로 해서 삼각형 넓이 두 개로 구해줄래? 막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빠서 일단 그래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꼴이길래 만약에 내가 D좌표만 안다라면 이걸 이용해서 BC와 평행한 직선을 그어놓고 평행선의 성질을 한번 잘 이용을 해보겠다. 등적의 원리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 있죠. 평행선 사이에서 한 직선에 두 점이 있고 그 직선과 평행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도 밑변이 일정하고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요 점을 잡든 이 점을 잡든 이 점을 잡든 어떤 삼각형을 잡더라도 높이가 항상 같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같다라는 성질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우죠, 그쵸?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BC를 밑변으로 고정시켜 놓고 D를 여기다 딱 움직여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냐면 A, C 요 점을 뭐 없는 좌표가 E죠, E. 예. A, C, E의 삼각형의 넓이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자체를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예,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하고 문제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의 위치, 결과적으로 유선분의 길이와 이 높이만 구해주면 되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되는지 표적은 정해놨으니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수함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몇 번 얘기는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좌우로 평행 이동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 상하로 평행 이동을 안 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즉 y는 수식으로 쓰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제 이걸 그래프에서 직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y는 a의 x제곱이 있어요. 여기 위에 어떤 한 점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를 a라고 뭐 굳이 a가 1보다 커서 증가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예, 감소함수여도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했었을 때 이 점보다 오른쪽으로 x좌표 뭐 두 칸 이렇게 우리 x좌표 1을 한 칸이라고 하면 두 칸 이동한 녀석에서의 함수값은 하고 물어보면 a에서의 함수값에 이게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면 당연히 a제곱 요 녀석을 t라 그러면 이거는 a제곱 t가 되겠죠. 왜냐하면 x에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게 밑이 뭐 3의 x 좌우로는 x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봤을 때 어떤 한 점에서 y좌표가 5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쓱 올라가면 여기서 y좌표는 45. 왜? 오른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9배 되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뭐 숫자에다가 5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예. 요렇게 뭐 약간 등비수열처럼 네. 지수함수에서 x값이 등차 간격을 이루고 있으면 y는 등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좋고 같은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위로 1만큼 움직였죠.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면 그게 말이 안 돼 버리는 게 쓱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2x제곱 그려놓고 이게 0,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버리면 얘는 요게 1일 때 당연히 4, 4배 됐겠죠. 근데 얘가 이 녀석을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래요. 그러면 여기가 0,2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겠죠.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고 4배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평행 이동하기 전 기준으로, 즉 y는 1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이며 이 y는 1이 x축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애잖아요. 요 간격은 4배가 됐죠. 2 빼기 1, 네, 5 빼기 1, 그쵸. 예,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약간 조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녀석의 y좌표를 저는 c의 y좌표를 t로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걸 t로 잡았을 때 얘가 지금 위로 1만큼 올린 거니까 다시 내려놓으면, 아,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 있죠. 예, 너무 중요한 정보 요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선분의 길이가 2루트 2다. 오른쪽으로 두 칸 갔고 밑으로 두 칸 내려갔겠네. 뭐 이거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y는 1하고 이렇게 y는 1하고 간격 그었을 때 요거랑 요거랑 요 선분의 길이가 4배 차이 난다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머릿속에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거니까 요 녀석을 y좌표를 t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t 빼기 1이라는 녀석을 4배해서 다시 1을 더해준 게 a의 y좌표가 되겠죠. 그쵸? a의 y좌표. 거기에서 t를 다시 빼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요 길이가 될 테고 거기에다가 2를 더해 줬더니 선분 AB의 길이 8이다. 이제 제가 아마 제 풀이 보신 분은 이런 식이 써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냥 막 뭔가 깔끔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이뤄진 대로 그대로 풀이를 적어놔서 그런데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보자면 여기 y는 1을 딱 그어놓고 요거의 4배가 이렇게 될 테니까 요 길이가 이거의 3배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3배의 t-1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고 그쵸? 예, 거기에다가 2를 더한 게 8이니까 얘는 6 이렇게 써버리면 예, 요게 2가 되고 t는 3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죠. 예, 요게 좀 더 나중에 보니까 깔끔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제가 써서 풀이에 적어드렸던 풀이를 설명을 한 거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아마 첫날 풀 때는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풀이를 써놓고 그러면 이거 이제 풀어가지고 4t, 3t, 마이너스 4 더하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가면 9 이렇게 만들어 놓고 t는 3 그쵸. 예. 여기에서 이제 t는 3을 찾았으니 좌표들을 다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요거 y좌표가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요게 2여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려면 x는 2 여기가 2,3인 거 나왔고 b의 좌표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두 칸 갔으니까 4,1인 거 나왔고 맞죠? 예. 그러면 얘가 또 4,1을 지나야 되니까 이게 1이 되려고 그러면 진수가 2여야 되는데 x에다 4 넣었을 때 2 나온다는 소리니까 a가 2라는 거 나왔고 맞죠? 그러면 얘는 3,0을 지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또 얘가 여기 D에서부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여기가 4,1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2란 소리네요. 그쵸? 예, 그럼 AB 8에서 2 이렇게 하니까 다 나왔어요. 예, 우리가 구해야 될 삼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D, 요 점 E라고 할까요? AD2의 넓이와 같은데 AD2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E 10이고 높이가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0. 좀 이렇게 풀 때는 이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말로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엄청 길어졌네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A는 2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요게 좀 포인트인데 얘가 지금 X가 1하고 X는 A가 아닐 때
hx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우리가 예를 보면 마이너스 x의 x 빼기 a. 자, f가 a에서 0이죠. 근데 요 녀석은 인수가 0인수로서 의미가 없는 게 x가 2보다 클 때만 쓸 거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얘도 지금 x 빼기 1에 x 빼기 3인데 요 녀석은 0인수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x가 2 이하일 때만 이 식을 쓸 거니까. 즉 1일 때 분모가 0이 생겨나고 a일 때 분모가 0이 생겨나니까 그렇지 않을 때만 정의를 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2에서 구간이 뚝 끊겼는데 f의 2에서의 좌극한과 함수값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다 2 집어넣어 보면 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딱 집어넣어 줘 보면 네, 2a 빼기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폰을 바꿨는데 데이터를 옮기는 중인데, 예,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 이 값은 항상 0보다 클 거라 얘네 둘이 같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hx가 연속인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2에서 이 녀석은 gx 자체는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러니까 분자는 이 G2, 이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그냥 G2일 텐데 분모가 서로 다른 값이에요. 그쵸? 2a-4와 G2는 서로, 그 마이너스 1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분자가 아무리 같아도 분모가 다른데 이게 지금 같아야 x는 2에서 연속일 수 있는 거죠, h가. 근데 얘는 지금 x는 2가 아닐 때라는 말도 없어요. 그 말은 얘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값이어도 분자가 0이면 되게 깔끔하게 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gx는 x 빼기 2를 인수로 2일 때 0이 되는 0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쵸? 그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gx는 당연히 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야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1에서 분모가 0이죠.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연속함수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극한값을 실수 범위에서 가져야, 그러니까 즉 1에서 수렴해야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아서 연속이 될 거란 말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분모가 0인 상태에서 분자도 0에 수렴해주면서 0인수가 사라지면서 1에서 극한값이 생겨야 H가 1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A에서도 그럴 테고요. 그러니까 GX라는 녀석이 이렇게 0인수 3개를 갖는 3차식이 되어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 역시 1이라 그랬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H1이라는 녀석 결과적으로 1에서의 함수값이 1에서의 극한값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을 생각하면 이제 여기 분모에 얘가 들어왔을 때, 즉 이 녀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극한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H1이라는 녀석은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분의 gx,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1, x 빼기 3분의 x 빼기 1, x 빼기 2, x 마이너스 a 이런 꼴로 나올 거란 말이죠. x 빼기 1이 당연히 지워질 거라는 걸, 지워져야 얘가 함수값이 이 극한값에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머지 0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들에다가 1을 집어넣는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h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도 이 녀석에다가 분모에다가 x 빼기 a 0인수 땅땅 날려놓고 분자 분모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a-1, a-2 얘네 둘이 같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미 a가 1이 아니죠. 얘네 둘은 쌍쌍 a 빼기 1이고 1 빼기 n인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날려주면 쓱쓱 날라가 버리겠고 결과적으로 얘가 성립하려 그러면 양변에다가
뭐 마이너스 1 곱하고 양변에다가 2의 1을 곱해주면 a는 2배의 a-2가 될 테니까 a는 4라는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됐나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다가 1 집어넣고 여기 이제 요게 h1이잖아요. 여기 요 값이 h1이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줄 거고, 자, HA라는 녀석 구해주세요. 라고, HA가 아니라 H3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A에다 4 집어넣고, A3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테니까, 이거는 그냥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이죠.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묶어주고, 6분의 9, 6분의 4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6분의 1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자, 13번인데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의 합. 뭐 등차 수열의 합을 상수항이 0인 이차함수로서 분석하는 거는 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은 이런 모양, 여기 0 또는 뭐 원래 이런 모양이 이차함수에서 이런 모양, 그쵸? 여기가 0, 왼쪽은 필요가 없죠. 이런 모양 또는 뭐 이런 모양 또는 이렇게 와서 이런 모양. 실질적으로 이렇게 4개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째 항이 양수다라고 하면 얘는 초항이 1 집어넣었으면 음이 나오는 초항이 음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얘네들은 배제할 거고 초항이 양수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모양밖에 이 두 가지 모양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뭐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같은 녀석이 생기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 안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모양은 유일한데 모양은 유일한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S3과 S6이 실제로 같아서 그랬냐? 아니면 S3과 S6이 절대값이 같은 거지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케이스가 두 개라는 거죠. 그쵸? 그럼 S3과 S6이 실제로 같았을 케이스. 여기 이렇게 같은 경우 3과 6. 그러면 당연히 여기 0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9항이 되겠죠. 그쵸? 이런 모양이 있을 테고 그러면 여기서 꺾어 올려진 모양을 이렇게 절대값을 그려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꺾어 올려진 모양에서 1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3 차이 나는 여기 이제 11에서 11항이 6항보다 절대값이 3 큰 음수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케이스 하나랑 그 다음에 실제 3항과 6항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얘를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꺾어 올려주면 3항과 6항이 이런 식으로 같고 즉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고 11항이 요쯤 있는데 요 높이 차이가 3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두 가지 방법의 케이스가 있겠죠. 그쵸? 둘 다 공차는 음수이고 즉 이 2차식으로 나타냈을 때 2차항 개수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SN을 뭐 AN의 뭐 N-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K마저 0과 9 대칭성 때문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 거고 제가 그 다음에 풀이에서 바로 식을 작성한 거는 저랑 간격곱 이야기 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해하셨을 거고 간격곱 모르시는 분 때문에 간격곱을 굳이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SN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꺾이는 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니까 K라고 놓으면 SN이라는 녀석을
a에 n에 n-k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3하고 6하고 같은 거는 당연히 대칭성, 요거는 이 식 자체에서 이미 보여진 거고요. 그쵸? 그러면 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거는 S6이라는 녀석과 S11은 사실은 저 밑에 있는 거죠. 즉 얘는 지금 여기 꺾어진 건 마이너스 S11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S6이라는 녀석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A가 될 거고 3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녀석이고 이제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으면 22A가 나올 텐데 그쵸? 마이너스 22A라고 해줘요. A가 음수죠. 그쵸? 예, 뭐 1번, 2번 케이스가 다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2A보다 3 작아야 같아질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테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이 A가 초항이 아니라 예, 공차의 반, 그쵸? 예, 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초항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문제에서, 그쵸? 예, 그럼 초항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 즉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8A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어넣어주면 6. 예, 첫 번째 케이스에서 초항은 6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 3 집어넣은 거랑 6 집어넣은 거 사실 6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얘를 꺾어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3 집어넣나 6 집어넣나 함수값이 부호만 반대이고 절대값은 같다. 그쵸? 근데 어차피 비교할 때 양변에 a 나눠놓고 생각해도 되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에 3-k 나온 거랑 6 집어넣으면 6에 6-k 나온 거. 그쵸? 그게 서로 부호가 반대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을 테니까. 맞죠? 3 이렇게 만들고 얘를 k-3은 12-2k 넘기면 3k는 15. 그쵸? k가 5. 또 딱 자연수로 깔끔하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요 값이 5라는 걸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6항과 11항을 비교하는데 사실상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여기 있고 11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다 6을 집어넣었을 때 S6이 S11보다 3만큼 큰 거죠.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으면 6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쵸? 6 집어넣어 보면 K가 5고 그러면 6A보다 3만큼 작아진 게 여기다가 11 집어넣어 보면 11, 6, 66A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60A가 마이너스 3이고 A는 마이너스 20분의 1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S1, A1 구하는 거니까 A도 알았겠다.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가 얼마냐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초항이 6 또는 5분의 1 얘네들의 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런 케이스에서 수식으로 뭐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는 0이다. 즉 A5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뭐 수식으로 그 뒤로 푸셔도 다 똑같이 나와요. 그쵸? 저는 그냥 이차함수 해석을 했을 뿐이고 이게 이차함수 해석이 엄청 유리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수식으로 푸셔도 알고 계신 수식으로 푸셔도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이에요. 사실상 이번 3월 모의고사의 그 존재 이유에 가까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문제였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렵다 또는 뭐 가장 좋았다 객관식이라 뭐 찍어 맞춘 분도 많이 계시기는 할 텐데 의외로 5번을 쓰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정답률이 높을 것 같지는 또 않고요. 자, 이걸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KX라 좀 더 그렇게 많이 안 푸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게 상수였으면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가 막 어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이게 6하고 K가 바뀌어서 여기가 6X고 이게 만약에 만약에 K였어. 뭐 마이너스 K라고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문제였어. 그러면 뭐, F는 G라는 녀석의 방정식을 풀어라. 막 이렇게 나오면, X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K는 2X제곱 마이너스 2. 이거 K만 넘겨주면 괜찮겠는데? 뭐, 아니면 마이너스 2까지 남겨놓고 말이죠.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6X는 뭐, K 빼기 2. 이렇게 해서 그냥 요런 함수 그래프 쉽게 그려놓고, 아, Y는 K 빼기 2. 요 녀석을 막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네 개수나 뭐,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K가 1차함계수가 아니라 상수였으면 이게 뭐 기본서 문제집 같은 데서나 나오는 유형이었을 텐데 얘도 사실은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1차식으로 있으니 좀 보기가 싫었던 거지. 예. 자, 기억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일단 고마운 게 K는 0일 때라고 이제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0, 얘는 아무 신경 쓰지 마가 돼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좀 간단해지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쵸? 예.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거 그렇게 풀어볼까요? 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얘 그래프 되게 쉽게 그려지잖아요. 우리 쓱 이렇게 그쵸? 딱 만들어주면 여기 0 되는 거고 X축 되는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그쵸? 자, 이게 간격이 되게 좁아졌죠. 0하고 2 그쵸? 뭐 여기 뭐 이제 3등분 해가지고 뭐 그쵸? 뭐 이런저런 거 우리가 막 판단하고 했었을 텐데 이게 여기가 0하고 여기가 3일 때 요 최고 차원 계수가 1인 상태니까 요거 극값 차가 4인 거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가 더 좁아졌어. 그럼 우리 이제 뭐 4 곱하기 A 최고 차원 계수 곱하기 이 간격의 세제곱은 간격이 요 알파가 더 작아진 거니까 이게 극값차 4보다 더 작아질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더 작아졌는데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4보다 큰 값이겠죠. 마이너스 4가 한 요쯤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건 마이너스 8과 교점이잖아. 당연히 실근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쵸? 수식으로 푸셔도 돼요. 아, 잠깐만. 뭐 산수를 잘못했나? 아, 더하기구나. 그죠? 예, 더하기네. 잘못 그렸네. 예, 산수를 잘못해서 이걸 빼기로 구해가지고 얘를 빼기로 구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예, 다시 할게요. 뭐든 다시. 예, 죄송합니다. 14번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K가 0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fx 더하기 gx는 0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더해야 되는데 빼버렸네, 내가. 예, 그러면 이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대로 더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는 0. 이거는 4는 0인데 넘겨서 마이너스 4라고 만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제 얘기를 거꾸로 다시 해보자면. 그쵸?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 녀석은 쓱 하고 그린 다음에 네,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한근을 갖고 x축이 이렇게 있네요. 더 쉬워졌는데? 예, 그쵸? 예, 이게 플러스 4였어도 한근인데 이게 마이너스 4니까 저 밑에 있는 애잖아요. 그쵸? 예, 당연히 그쵸? 예, 당연히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겠다. 기억은 너무 자명해졌어. 이게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서 그쵸? 예. 자, 니은 볼게요. 얘는 빼기네, 그치? 그죠? 근데 K가 0이다라는 말을 빼고 생각했어. 그럼 아까 처음에 막 기억하기 전에, 이게 일차함계수가 아니라 상수항이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그 상상을 할 건데, 온전히 아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니은을 해결을 할 때, 자, f 빼기 g라는 녀석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x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얘는 0. 요 녀석을 풀어주자라고 얘기한 건데 이 녀석을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얘는 우리가 함수를 온전히 그릴 수 있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바꿔서 이 녀석의 실근을 찾아보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y는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x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요거 아까 얘 제곱 어디 갔어? 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쓱, 쓱, 0, 2. 예. 근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8이니까 여기가 y는 8. 이렇게 될 테고. 맞죠? 그쵸? 예,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축,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예, 요 높이차가 4보다 훨씬 작은 녀석이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쵸? 예. 그럼 여기 4가 한 이쯤 있을 거고. 그쵸? 예, x축은 한 요쯤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 얘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이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직선에서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접선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여기 이렇게 하나밖에 그을 수가 없죠. 맞죠? 예, 변곡점 이렇게 변곡조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쵸? 예, 이렇게 될 테니까 교점이 2개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기울기 양수일 때. 자, 기울기 음수일 때요. 예, 어떻게 그어도 교점은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럼 교점이 2개가 생기게 만드는 거. 요 접하는 순간보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저 밑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교점이 2개가 되는 순간은 예, 뭐 뿐이다. 이게 산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뿐이다까지는 맞았어. 그쵸? 유일할 테니까. 그쵸? 예, 그러면 여기 접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t, 요 3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이라고 잡아놓고 원점에서 여기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t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네. t분의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이라는 녀석이 이거 미분해서 여기다 t 집어넣은 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4t와 같다. 예. 그때 이 미분 계수, 요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딱 접하게 만들어주는. 그쵸? 맞죠? 예. 우리가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될 테니까. 쓱 양변에 t 곱하면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이 3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이 될 테고 넘기면 2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고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예, t에다 2 집어넣으면 8 빼기 4 8 빼기 2 4 빼기 4 0 여기서 t가 2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예, t는 2. 아까 이게 유일하다는 거 보여놓고 왔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t 이거 만족하는 t는 예, 실근은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예, t2 집어넣어 보면 예, k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니은도 맞네요. 그냥 뭐 아니면은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뭐 t-2 묻고 t제곱 그죠? 이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근데 이미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러면 플러스 1을 해주고 상수항이 실근 안 받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맞는 말이다. 기억하고 니은이 맞으니 디귿은 뭔가 좀 바로 찾기가 복잡하고 에라 모르겠다. 뭐 기억 니은 맞으면 디귿도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5번 쓰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텐데 자, 디귿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값은 우리가 실함수만 다루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룬 모든 함수의 함수값, 함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값들은 그쵸? 예. 자, 실수 AB에 대해서 A 제곱은 B 제곱이다 라는 말은 A와 B가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이랑 동치고 그쵸? 동치 필요 충분 조건이고 또 이 녀석은 A가 풀마 B와 같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지금 디귿에서 말하는 거는 이 두 번째 줄과 모양이 뭔가 살짝 다르죠. 그쵸? 살짝 다르죠. 예, 얘는 이래요. 근데 만약에 이 디귿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값 A는 B이다 라는 녀석의 실근, 이게 만족된다 라는 소리는 B가 음수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죠. B가 음수인데 이게 어떻게 만족돼? 그죠? B가 음수면 당연히 절대 얘 좌변은 0 이상인데 우변이 음수니까 이 식이 성립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성립하게 만들어준다. 이거 동치관계는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예, B가 양수이다. 아니 0 이상이다. 그리고 A가 풀마 B이다. 이거랑 동치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얘가 아니라 이 상황이죠, 이 상황.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fx가 풀마 gx이면서 동시에 gx가 0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x값들의 개수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의 개수가 5개가 가능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디귿 조건을 바꿔갖고 이야기하면. 그쵸, 너무 확대니까 문제가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g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이 조건이 결과적으로, x제곱 빼기 1이 0 이상이다. x의 절대값이 1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f가 풀마 g와 같다. 라는 건데, 아까 전에 니은 풀 때, 우리 결과적으로 f 빼기 g는 0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바꿔서 풀었잖아. 우리 이 문제 풀 때. 예, 그렇게 풀어보자는 거야. 그쵸? 자, 아이씨. 안 보이면 그 복사가 되나? 복사 되네. 그죠? 다행이다. 자, 안 보이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은 2x제곱 마이너스 2. 그죠? 근데 이거를 kx를 넘겨서 볼 거니까 좀 깔끔하게 씁시다. kx만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를 다 좌변으로 넘기는 전략을 취하자고. 그죠?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은 kx. 이게 지금 fx는 gx를 써준 거죠. 그 다음에 또 fx는 마이너스 gx를 써주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넘어오면서 플러스 4는 kx. 이걸 만족하거나 풀만은 또는이죠. 이것 또는 이거예요. 또는.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될 게 이것 또는 이건데 단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놓고 풀어줘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아까 전에 우리 이거 그래프 그렸잖아. 여기서. 그쵸? 저 그래프. 자, 어떤 그래프죠? 이렇게 요 그래프. 요 그래프 그린 거잖아요. 요 그래프. 그쵸? 이 그래프. 쓱 해가지고, 쓱 8. 그죠? 그 다음에 X축 저 밑에. 저걸 갖고 올 걸 그래. 저 갖고 올까요? 저 갖고 오는 게 더 빠르겠네. 좀 불편하지만, 얘를 어떻게 잘 갖고 와서, 갖고 와서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고, 좋다. 그죠? Y축 이따 그리면 되지 뭐. 좋다. 되게 잘 그려졌네. 요렇게. 그죠? 이렇게 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또, x제곱에 x 플러스 2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y는 4를 x축처럼 생각했을 때,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하나 만나는, 즉,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접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맞죠? 뭐, 대칭성 이런 것도 판단하셔도 좋은데, 우리 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빠르게 한번 봐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죠. 근데 아까 전에 요식과 요식이 언제 만나는지 교점의 좌표만 먼저 빨리 잡아놓고 갈게요. 교점 찾아보면 쓱쓱 4x제곱은 4. 예. x제곱은 1. 아하. 여기가 1하고 1이에요. 그럼 너무 잘 됐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차피 x제곱이 1 이상인데니까 얘를 사실 이 부분에서 생기는 교점은 우리한테 유의미한 교점이 아닌 거야. 이렇게 한번 지워놓고 가볼까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예, 너무 좋네. 그쵸. 이렇게 지워놓고 한번 가봅시다. 그쵸.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쵸. 맞죠? 이거 지우는 순간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네. 뭐, 그쵸. 예, 이렇게 만드는 순간, 예, 이제 한 가지만 고려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교점이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유일하게 5개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려 그러면 어떤 순간만 가능하냐면 얘가 지금 직선이 아니라 그림이 조금 이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요, 여기가. 그쵸? 그러면 K가 이 1 오른쪽에서 요렇게 얘랑 2개 만나고 요렇게 이 희한하게 약간 요런 좀 이게 이제 좀 잘 그려야 획지우개 잘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좀 볼록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볼록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원점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지나는 케이스가 유일하게 생기는 거야. 그죠? 맞죠? 아, 이것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보면 되는데, 그쵸? 이제 너무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즉, 얘네들의 교점이 1,7이야. 그쵸?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맞죠? 그럼 원점에서 요점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접선이 원점을 딱 지나. 그러니까 얘가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미 이 접선보다 이렇게 올라갈 거야. 더 빨리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교점 5개는 절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그 접선. 하나, 둘, 셋, 넷. 끝이라는 거지. 많아야 4개. 최대 4개. 5개는 절대 못 가져. 그 유일한 꿈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1에서 그 접선이 공교롭게도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 꿈이 무산돼 버렸죠. 그래서 절대 얘가 생길 수가 없다. 디귿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 15번 갑니다. 되게 복잡해서 좀 풀기 싫게 생겼는데, 그래서,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그나마 좀 고마운 게 A, B, B, C, E. 여기 E, 여기 E 같아. 원주각이나 중심각이 현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이나 원주각이 같죠, 그쵸? 일단 아는 정보 다 써놓고 이 정도는 써놓고 움직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만한 정보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3분의 파인데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내대각이라던가 대내각이라던가 요 사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거의 내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 있죠, 그쵸? 요 정도까지 표시해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삼각형 ABD와 ABD 따라가면서 그려봐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자, 얘랑 얘에서 코사인 법칙 쓰겠다는 거 뭐 쓰라는 거야? BD를 이용하라는 거죠, BD. 예, 그러니까 BD 놓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BD의 제곱은 4 더하기 9, 13,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3, 그러니까 1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12 곱하기 2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아, BD 제곱이 7이네. 얘가 7인데, 자, 이번에는 삼각형 BCD에서 또 BD를 놓고 코사인 법칙을 써볼 거야. 그러면 얘는 CD를 모르는 상태니까 4 더하기 CD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CD, 4 곱하기 CD 곱하기 여기는 코사인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배로 이렇게 쓱 바꿔주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CD의 제곱 더하기 2배의 CD는 3. 누가 봐도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 피우고 있죠. CD는 1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 EAB와 ECD가 닮음이다. 이거 지금 제가 아까 찾았던 각, 이거 3분의 파이 찾은 거 이용해 가지고 세타 공통이고 이거에서 AA 닮음 찾으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닮았다. 그러면 이 D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D의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요 길이는 1인 거 알았고, 그러면 요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지금 2대 1이니까 요 A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여기가 되는데 여기는 2A가 되겠죠. 그쵸? 맞죠? 여기는 2A가 될 거고. 그렇습니까? 그쵸?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1대 2가 돼야 되겠죠. C2 대 A2도 1대 2가 돼야 되는데 요게 2A-2가 되고 요건 A 플러스 3이 되니까 A 플러스 3이 4A-4와 같고 3A는 7과 같으니 여기는 3분의 7이 되겠죠. 그쵸? 자, 다 왔네요. 그쵸? 사인 세타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사인 법칙. 사인 세타 대 사인 3분의 파이가 1대 A가 되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A분의 2분의 루트 3, 즉 2A분의 루트 3. 근데 A가 여기에 3분의 7.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7이 분모에 있으니까 7분의 3을 딱 곱해주면 14분의 3루트 3.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 플러스 Q, P 플러스 Q. 3분의 10 곱하기 14분의 3루트 3 쓱쓱쓱 2 약분되니까 7분의 5루트 3. 뭔가 좀 더러워 보이는데 그래도 좀 비교적 14번보다는 훨씬 나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객관식 다 풀었으니까 조금 기분 좋게 달려가 봅시다. 요거 밑변환 바로 생각해주면 로그 2에 72 쓸 수 있고요. 그쵸? 얘도 이제 로그 2로 쓰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거 백인데 요거 일단 4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싶으면 진수를 역수로 뒤집으면 되죠. 그걸 더한 다음에 이거 뒤집고 이거 이제 위아래 뒤집고 그 다음에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바꿀 거니까 루트 6의 4제곱 36분의 2의 4제곱 16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쓱쓱 약분해주면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17번. 요거 여기 빼기가 있는 거를 더하기로 먼저 바꿔놓고 갑시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얘를 이제 이거 약간 보이죠, 그쵸? 근데 이걸 하고 싶으면 식이 온전히 같아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일단 바꿔놓은 상태에서
두 개로 분리하면 되네.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2x 세제곱 dx 더하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2x 세제곱 dx 얘는 살려주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6x 절대값 그죠? dx 더하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6x dx 요걸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보이죠? 얘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마운 상황인 게 뭐냐면 이제 피적분함수가 같은데 피적분함수 같으니까 적분 구간 쪼개져 있는 거 합칠 수 있죠. 마이부터 마삼까지 마삼부터 2까지 이게 지금 마이부터 2까지 기함수 dx 이거 그냥 안녕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안 쓰고 머릿속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쵸? 우리가 필요한 건 얘란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째려보는데 재밌는 거는 이걸 적분 구간을 나눌 건데 얘의 피적분함수가 x가 0 이상일 때는 6x로 남아있을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6x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오른쪽은 x가 0 이상일 때도 6x, 마이너스 6x일 거고 x가 0 미만일 때도 마이너스 6x일 거다 이거죠. 그쵸?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늘 이거죠. 그쵸?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0부터 2까지 6x dx 하나 살려놓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마3부터 0까지 마이너스 6x dx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마2부터 마3까지 마이너스 6x dx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모양이 같으니까 합칠 수 있잖아. 그쵸?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6x d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 기함수니까 0부터 2까지 6x를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6x면 이렇게 돼갖고 0부터 마이부터 0까지 요거 적분하면 실질적으로 요거 정적분하면 넓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2배를 구해주세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니까 사실 여기 12 요거 여기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24 여기까지 식을 다 썼으면 이렇게 보이겠네요. 이게 생각되는 과정이 암산으로 해서 그냥 요거를 2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썼던 건데, 이거 그려놓고 보니까 좀 더 편하네. 그죠? 자, 18번입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계산이어서, 작년 수능 문제였나? 그 21번 그 왜 그 있잖아. 2의 거듭제곱 합, 막 이거. 요 2의 거듭제곱 1부터 시작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이거 5개 더해주세요 라는 소리랑 똑같은데 여기 1만 하나 더 있으면 2, 4 더하기 4는 8, 16, 3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32에서 1이 모자른 수 이런 게 보이죠. 그쵸? 31 그 다음에 1부터 시작해서 홀수를 n개 더하면 n제곱이다. 이거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고 얘만 이제 등비수열 합을 써주면 되는데 그죠? 이것도 공비 3-1분의 초항 2 3-1분의 초항이 이렇게 약분되는 게 보이죠? 그쵸? 그러면 3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24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225가 15의 제곱인 거 정도 그죠? 그 다음에 5, 25 66에 36 이렇게 그쵸? 6부터 15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자연수 총 10개의 합인데 그쵸? 얘네들의 중앙이 다음에 21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105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쵸? 이거 아까 전에 k 빼는 거 아까 그 14번 해석할 때 상수가 k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 뭐 k 빼가지고 뭐 요것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놓고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얘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지. 얘가 이미 x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막 뭔가 막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일단 이 녀석 그래프 개형 한번 찾아볼게요. 미분해 보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12x 딱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죠? 예,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요거는 2랑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1과 0은 좀 가깝죠. 근데 2는 좀 혼자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이렇게 그래프 개형될 테고 두 극소값 사실 비교하지 않아도 요 제가 말한 거 무슨 말인지 쉽게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도함수가 쓱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게 등간격이면 당연히 이거 뭐 점대칭성에서 넓이가 같고 막 이런 게 될 텐데 말이죠. 예. 3차 함수 그래프 띡 그렸는데 예. 마일 0, 2. 여기서 대칭성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대칭성보다 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 넓이가 더 넓을 거잖아. 그쵸? 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올라가는 요 높이가 이 넓이가 될 거고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요 넓이가 될 테니까 간격이 먼 쪽이 더 많이 내려올 거라는 거는 당연히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마이너스 1은 안 찾아보고 바로 2가 마일보다 더 작은지 어떻게 알았어? 뭐 이제 하지 마시고 2 이제 2 집어넣어 가지고 식이 성립하게끔 16 곱하기 3 48 2 32 2 4 마이너스 48 뭐 이제 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근의 개수에서 k로 막 움직이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식이니까 대입한 게 0 이상이다 이렇게 놓고 푸셔도 되겠네요. 16 그죠? 16 k는 32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20번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 뭐 결과적으로 얘가 우리는 이제 이게 읽어보면 0 이상에서는 다음 항으로 갈 때 2씩 내리고 그죠? 0보다 작아지는 순간 마이너스 2배에서 양수로 만들어라 이런 거니까 대충 뭐냐 시작을 여기서 했으니까 초항이 양수인데 여기서 2 빼면 당연히 음수니까 처음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내려온 음수가 당연히 뭐 얼마의 값을 가질 텐데 그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제 요값보다는 절대값이 더 큰 값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엄청 많이 올라가느냐 뭐 이렇게 요게 막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마이너스 2배도 되게 높지 않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풀 때 그냥 7번째 항이 음수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하면서 이게 막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막 와리가리 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래도 명확하게 하자면 A1이 있으면 내려올 때 요 녀석은 2를 뺐잖아요. 그러면 마일에서 0 사이야. 마일에서 0 사이. 그죠? 마일에서 0 사이의 값. 그거 2배 해봐야 마이너스 2배 해봐야 0부터 2 사이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수가 된 녀석이 있을 건데 0부터 2까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2를 빼면 또 바로 음수가 돼요. 그쵸? 음수가 돼요. 얘는 마이에서 이제 0 사이가 되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은 올라가면 또 0부터 4 사이예요. 맞죠? 그러면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찾았는데 6항이 만약에 내려온 게 음수여서 7항이 올라가느냐? 그럼 7항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에 위배되니까 얘는 여기서 두 번 땅땅 내려와서 얘가 마이너스 1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케이스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2자 가지고 2자 가진 거니까 얘는 4 큰 수가 될 테니까 3이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2배에서 된 거고 여기다 2 커진 수니까 플러스 2분의 1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2배에서 된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고 2 커지면 4분의 7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70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21번. 예, 요것도 역함수를 찾는 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뭐 앞에 앞선 뭐 여러 영상에서 많이 했었죠. f의 x, y는 0이라는 녀석의 역함수는 예, f의 y, x는 0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x-m, y-n은 0이 되는데 얘를 갖다가 역함수를 구해주면 f의 y-m, x-n은 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m, n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x 대신 x-n이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녀석과 역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녀석이 또 서로 역함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본형에서 역함수를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로그 함수 y는 2의 x 로그 2의 x 이 녀석의 역함수가 y는 2의 x제곱인 거 이거 알잖아요. 그쵸? 기본형 역함수를 쉽게 알 수 있는 녀석이면 요 녀석의 역함수 역시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a라는 녀석은 여기 위에 점이다. 근데 a를 여기에서 대칭 이동한 점. 그러니까 이 점은 어디에 놓여 있어야 돼? 얘 역함수 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역함수는 어떻게 찾아? 네. 2의 x제곱이 기본적인 모양이야. 얘의 역함수가 얘니까. 근데 얘를 갖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k만큼 평이동했죠. 그럼 얘는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과 이게 지금 요 점, 여기까지 설명한 게 요 곡선 위의 점인 거죠. 그쵸? 요 곡선 위의 점인 거지. 근데 걔가 여기 위에도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위에도 있는 점 A, 이걸 만족하는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됐나요? 그쵸?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4의 x 플러스 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 2의 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 방정식이 해가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죠. 그쵸? 이제 다 왔어요. 자, 여기, 2의 x제곱 이런 거 우리 나오면 막 치환해서 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치환할 거리가 두 개가 있는 거지. 2의 x제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 얘를 t라고 놓으면 t는 양수여야 되죠. 그리고 2의 k제곱이라는 녀석, 이건 상수예요. 그쵸? 상수. k가 상수니까 2의 k제곱도 상수지 뭐. 그 상수를 우리가 p라고 놓자는 거예요. 근데 p도 양수여야 되죠. 그쵸? 네, 그럼 요 녀석은 2의 2x제곱 곱하기 2의 2k제곱이니까 p제곱 t제곱이라는 게 될 거고요. 요거는 p분의 t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냐면 p제곱 t제곱 마이너스 p분의 t 플러스 4는 0. 오직 하나의 양근만 가져야 된다. 그쵸? 이 2차 방정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양근만 갖는다. 그러려 그러면 일단 얘가 근이 없으면 양근이고 뭐고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케이스여야 되냐면 양근인 중근을 갖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한 근이 음근인 케이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즉,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나마 좀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 분의 곱이 양수야. 이 조건을 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으로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근 가지면 돼. 됐나요? 이제 판별식 딱 써주면 되겠죠. p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6 p제곱. 요게 0. 즉, 양변의 p제곱 곱하면 16p 4제곱이 1, p는 풀마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죠.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다 이제 요 다시 집어넣어도 될 테니까 4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 바로 이거 하기 귀찮으면 4 곱해서 이렇게 만들면 t-4의 제곱은 0. 뭐죠? 네. t가 4. 붙나요? 네, t가 4. t가 4. x가 얼마? 2. 요 녀석의 x좌표가 2. 얘는 대칭했으니까 네. 요 녀석의 A의 Y좌표가 2, 여기에 X좌표가 되는 거니까, 예, B가 2. 이게 좀, 이 문제 좀 만드신 분, 너무 좋은 문제 잘 만드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를 조금 A랑 B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A 더하기 2B, 이러면 이제 A랑 B를 거꾸로 구하면 틀리잖아. 예, 이런 식으로. 왜냐면 A, B는 이제 여기 위의 점이고, 우리가 여기서 찾은 건 B, A를 찾게 되는 건데, 예, 그거 구분 안 해도 답이 나오게 만들어 조금 아쉬웠어. 이건 개인적으로. 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X좌표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 2는 요 B가 되는 거고, 그쵸? 예, 그러면 그때 요 함수값, 예, 교점의 함수값, Y좌표, 그게 A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 값, 요게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쵸? 요게 A가 되는 거니까 T가 4고 P가 2분의 1이고 8 빼기 2, A는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1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22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라고 문제를 줬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데 요런 거 이제 생각할 조건들 주어지는 거 요런 거 그쵸? 네, 합성 함수로 표현된 방정식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 자, 한번 살펴봅시다. 가족권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2a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잖아요. 그쵸? x에다 2a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근데 양의 상수 a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2a 집어넣는다고 해서 얘가 0이 되진 않죠. 그러면 여기다 2a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gx라는 녀석이 일단 x 빼기 2a라는 인수는 당연히 가져줘야 할 것이다. 맞죠? 예, 요거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gx라 그랬으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 반드시 x를 인수로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인수 뭐 하나 남았죠? 한 개만 남았죠? 근데 얘가 지금 미분이 가능한 함수란 말이죠. 그쵸? 부정적분이 존재하잖아. 피적분. 이게 구간을 나누지 않고. 그쵸? 예, 얘가 지금 미분이 가능한 함수란 말이죠. 그러면 좌변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된다는 소리죠. 맞죠? 왜냐면 얘가 연속함수니까. 예,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니까. 예,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연속함수라는 소리죠. 그쵸? 즉 도함수가 완전히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근데 요 x라는 인수는 앞에 x를 곱하면서 해결이 됐어. 그쵸? 예, 이제 x 제곱 또는 마이너스 x 제곱꼴로 표현이 될 테니까 0 좌우로 예, 절대값이 씌워지더라도 근데 얘가 부호 변화를 가져버리면 이제 미분점이 되겠죠. 다른 인수를 만약에 갖는다. x-k 이런 식으로 갖는다. 그러면 얘가 이제 미분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gx는 반드시 예, 얘를 두 개 가져줘야 되겠죠. 이게 양의 상수 a니까 x랑 중근을 가질 수는 없을 테고 말이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그럼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바로 예상해서 딱 그려보면 여기 2a 될 거고 여기 0 될 거란 말이지. 맞죠? 예.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제 쓱 꺾여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 거기다 이제 x를 곱해 줌으로써 실제 좌변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이 이게 이제 x 절대값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절대값 gx의 그래프가 될 거고 이게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해지죠, 우리는. 자,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저 뭐 절대값 들어가고 이런 거 해석은 여기서 끝났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그러면 이거야, 이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가 겉함수가 0이 되는 녀석이라는 거는 gx가 0이 되는 거는 언제만 되는 거냐면 네, 여기 2a랑 0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0이 되거나 또는 fx가 2a가 되는 x값이 총 4개 존재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거 동의하시나요? 그쵸?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어 봅시다.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요 식을 양변을 미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변은 a-t 곱하기 ft라는 녀석이 그쵸? 예. 그러면 우리가 x가 0 이상일 때 기준으로는 x가 0보다 클 때 이제 얘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니까 등호를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원래는 이제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함수 미분할 때는 등호를 원래는 함부로 붙이면 안 되죠. 그쵸? 0보다 클 때는 얘가 그냥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미분해주면, 이렇게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4x, x-a, x-2a, 이런 꼴을 갖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니까. 대칭 w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도함수가 0, 2a, a. 이렇게 갔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요 절대값이 이제 gx의 절대값 gx에 이제 있는 요 x 요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녀석에서 얘는 항상 0 이상이니까 얘가 부호가 바뀌면서 뒤집어지니까 그쵸? 예, 마이너스 x로 튀어나올 거잖아 제가 그쵸? 그러니까 부호만 뒤집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4x에 x-a에 x-2a 이런 식으로 만들어 부호가 반대다. 내가 지금 거꾸로 했죠. 그리고 미분해서 x 잠시만요. x가 0 이상일 때는 0 밑에서 gx 기준으로 꺾이는데 거기다가 x를 곱하니까 0 이상일 때는 x가 0 이상일 때는 gx가 양수였어. 거기다가 그냥 x를 곱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되겠다. 그쵸? 맞죠? 예,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쵸?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요게 예, 얘가 이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녀석을 미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게 만들어지겠죠. f가 얘가 연속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fx는 고맙게도 a 빼기 x라는 인수를 다 가지고 있죠. 그쵸?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랑 세트로 묶여서 약분되는 거니까 4x의 x-2a가 될 테고
x가 0 이상이 될 때는 마이너스 4x에 x 마이너스 2a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예. 맞나요? 그쵸?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fx를 그리는데 우리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0, 2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만 그리죠.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일 때는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 f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점은 네, 이렇게 두 개만 생겨요. 그러면 fx가 2a인 녀석도 근이 두 개 있어야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a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2차 함수에 이렇게 2차 함수를 꺾어갖고 만들어진 녀석인 거니까 대칭 축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 FA가 2A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여기에다가 A 집어넣어서 2A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4A 제곱이 2A가 돼야 될 테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A가 양수니까 그쵸? 이렇게 될 테니까 A가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알겠네요. 됐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요 넓이는 또 이차함수 넓이 공식으로 풀리니까 0부터 1까지는 그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더하기 요거 6분의 4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거 공식 써먹은 겁니다. 이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0보다 작을 때 요 녀석 요거 1 이렇게 된 거니까 4x 제곱 3분의 4x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일 0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갈 거고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집어넣은 걸 뺄 거니까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는데 그걸 뺄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각 계산한 거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요걸 더한 거 그럼 우리는 얼마입니까? 3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2 3분의 6 4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상 22번도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닌데 14번이 좀 비교적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확통하고 저 기하는 안 풀었으니까 확통하고 미적분도 영상을 찍어 볼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늦은 관계로 요거는 내일이나 모레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